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포 거래 관련해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2교시로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레포 거래 했던 것 리뷰 잠깐 하고 영레포 거래가 시장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워낙 그 영레포 미국 시장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3교시 때 결론을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 그래서 1, 2교시 때 영레포, 레포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 거래, 그 다음에 레포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봤던 영레포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만들었던 자료라서 이제 지난달 6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엄 사태로 12월 한 달간 RP 매입 47조 썼다. 돈을 쓴 건가요? 이렇게 뉴스가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뉴스들이 다 진짜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 같다. 알고도 이렇게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레포를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P 7일 매각 3%에 2천억 낙찰. 그 다음에 62조. 그래서 RP 매입 주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다 돈을 푸는 건 맞아요.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영레포란 단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국은 영레포 금리 인하 검토. 영레포란 얘기가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레포랑 반대여서 영레포잖아요. 리버스 레포니까. 그래놓고 영레포 잔고 1,000억 달러 붕괴. 2021년 4월 이후 처음. 영레포 잔고가 있었던 게 이상한 거죠. 금융기관이 영레포를 하고 중앙은행이 영레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노멀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레포 거래는 지난주에 봤었죠. 근데 레포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금융기관들, 증권사, 은행 이런 데가 어떤 일을 해서 채권을 매매를 하게 되나를 일단 그려보려고 그래요. 투자자가, 예금자가 현금을 증권사나 은행에다 맡기면 예금을 주거나 채권을 사고 그 다음에 이자랑 같이 받는 거죠. 이게 채권 투자, 예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는 이 돈을 갖다 어디다 굴려야 돼요. 근데 대출을 은행이라면 대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증권사도 요즘 많이 하죠. 프랍 트레이딩도 하고 PEF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보통 이제 채권을 제일 많이 사겠죠. 안전하게. 그러면 현금을 주고 받은 현금 주고 채권을 샀다가 이자 수익 5%를 받아서 예를 들자면 또는 대출을 5% 해주고 받아서 이자 4% 주고 1%는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남아요. 그래서 얘기의 예대 마진인 거죠. NIM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면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증권사가 가지고 있나요? 예금자가 가지고 있나요? 실제로는 예금자한테는 예금 증서를 줬을 거고 증권사든 은행이든 채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겠죠. 이런 상황인데 레포 거래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 레포 거래 시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채권 시장에다가 레포 거래를 통해서 실제로 자금을 또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포 매도를 하는 거죠. 시중은행, 다른 은행한테 레포를 주고 현금을 받아와요. 그 다음에 그 현금으로 다시 또 채권을 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권을 또 가졌잖아요. 그러면 또 레포를 해서 또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한 번 고객이 돈만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채권 산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레버리지를 써서 돌릴 수 있어요. 담보 주고 현금 받아서 또 쓰고 담보 주고 현금 받아 또 쓰고 여기의 조건은 레포 금리보다 채권 수익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운용 수익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중은행들,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실제로 이렇게 또 레포 거래를 받아왔으면은 자기도 돈이 남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한테 또 주는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 났던 게 이 부분이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자금을 풀었다. 그러면 자금이 풀리면 시장에 풀릴 테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금리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실제 유동성이 증가해서 금리가 하락하게 만드는 게 레포 거래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되고 레포라고 우리나라는 표현 안 하고 보통 증권사 RP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RP 거래는 조금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채권을 매수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건 자금을 공급했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면 그 금융기관이 채권을 도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돈을 다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 동안에만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요. 보통 여유 자금들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콜 시장 또는 레포 시장, RP 시장에서. 그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시장 금리 하락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하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은행에 채권 담보로 돈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거꾸로 리버스 영레포라고 부른 RRP 잔고 했던 이 RRP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는 뭘까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현금을 받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중은행한테 줘요. 솔직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채권을 줄 필요가 있나요? 줄 필요도 솔직히 없어요. 중앙은행이 채권이 있어서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채권을 주는 형태나 마찬가지인 거고 현금 받고 이자 주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 있는 현금을 중앙은행이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중은행은 이 짓을 또 왜 해요? 중앙은행이 주는 금리가 시장에다가 푸는 금리보다 더 높으니까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계속 현금이 일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중앙은행한테 돈을 주고 그냥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한테 이자를 받는 게 영래포인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한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의 차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포 금리가 낮으면 시중은행들이 RRP를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역마진이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금리의 기준 역할이 돼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이 3.8 주는데 다시 4를 줘야 되는 상황이면 시중은행에서 이 RP를 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돈을 풀고 말고를 이 레이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뉴스가 났을 때 이렇게 하면서 3.5조 3%에 잘 됐다니까 이 금리가 중요한 거죠. 이 금리가. 그래서 그 금리에 따라서 레포 잔고가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중앙은행이. 그래서 결국은 이 레포 금리로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역레포를 한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채권을 매도하고 가지고 있는 걸 주고 자금을 흡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은 계속 여유 자금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RRP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RRP의 역할과 연준의 정책 변화라고 제가 줬는데 RRP 역할은 결국 인플레이션 억제예요. 결국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RRP를 한 거예요. 그래서 RRP 잔고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졌어요. 22년도 12월에 그 다음에 25년도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낮아졌어요. 지금 2.554 빌리언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118 빌리언밖에 안 남았어요. 2,554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회수가 됐죠. 근데 과거 보세요. 2000년대부터 RRP 잔고가 높아진 적은 이때 두 번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 다음에 회수할 때 일어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RRP 잔고가 증가를 하면 스케일은 다르지만 증가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금리 인상이 일어났고 여기도 결국은 이게 RRP 잔고가 먼저 일어났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올리기 전에 시중에서 먼저 금융기관에서 먼저 땡겨서 돈을 쌓아놓고 이걸 금리를 또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상황으로 넘어가면 RRP 잔고는 이렇게 낮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내려가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뿌렸었고 그 돈을 회수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실하게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금리까지 올렸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금들을 어느 정도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풀고 금리가 이제 제약적이라고 금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높은 금리거든요. 지금 과거 보시면은 페드 금리 자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을 계속 풀어서 얘가 결국은 더 내려가고 자금이 진짜 없어지면 얘도 같이 따라서 내려오겠죠. 여기서도 그랬었으니까 과거에도. 결국 RRP 잔고 0으로 쭉 간 다음에 한참 가는 동안도 얘가 계속 금리 여기는 올랐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렸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계속 금리가 침체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레포 잔고는 기본적으로 0이 되면 자금을 계속 풀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역레포 잔고를 통해서 중앙은행은 돈을 흡수하거나 또는 풀거나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융기관은 채권을 한번 사고 나면은 레포라는 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계속 일으킬 수 있구나. 그 현금을 받아서 운용할 곳만 있다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캐리 트레이드랑 역레포랑 이런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